여러분들 대장부라는 말 있잖아요. 대장부란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셔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 말의 깊은 숨은 뜻 혹은 그 철학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요, 대장부라는 거는 자신의 뜻을 향해서 뚜벅뚜벅 걷는 초인을 뜻한다. 이거 어찌 보면 니체 철학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죠. 아름다움이란요, 그것이 충만해서 꽉 차서 할 수 있는 끝까지 가서 만들어지는 어떤 세계들,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 신정근 교수의 맹자의 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고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를 내신 성균관대학의 신정근 교수님이 드디어 맹자와 관련된 책을 냈어요. 신 교수님이 2011년부터 논어 1, 2, 대학, 중용 이런 책을 쭉쭉쭉 내셨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고전을 잘 접하지 않고 특히 동양 고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신정근 교수님 덕분에 사서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깝게 왔죠. 맹자 한 편이 아직 안 끝났었거든요. 최근에 신 교수님이 맹자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맹자의 꿈이었어요. 베스트셀러 제조사죠. 21세기 북스에서 이 책을 냈는데요. 참 읽기도 쉬우면서도 내용이 꽉 찰 뿐만 아니라 맹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그런 내용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일독을 권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한자 하나 먼저 볼까요? 우리 한자 안 본 지 정말 오래됐지만 말이죠. 대순유 대언 선녀인동 사기종인 락취어 인이위산.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런데요, 이 책에 맹자의 이런 원문이 한문으로 쭉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현대적 해석이 직역에 가까운 해석이 쭉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위대한 순임금은 훌륭하다. 선녀인동은 사람들과 선을 함께 행하면서 이런 뜻이 되겠죠. 사기종인,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따랐다, 타인을 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임금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선을 행하는 것을 즐겨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선에 대해서 알고 있긴 하지만요, 선이란 맹자의 정의에 의하면 나를 내려놓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타인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따르는 것이 선의 출발임을 맹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뭇 서양 철학이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선하면 그 개념이 이데아처럼 선이란 이런 것이 하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할 때 선이야, 이렇게. 그런데 맹자의 선은 나를 내려놓고 여백을 만든 그 공간에 타인을 집어넣고 그 타인을 따라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선의 출발이라고 보는 거죠. 그 타인이 어떤 내용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선의 지향은 다 가변적인 거예요. 이런 생각의 방식이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동양 철학은 확실히 변화의 철학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서양 철학이 일자, 어떤 이데아, 어떤 고정적인 가치에 우리를 동일시하는, 우리를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조금 강하다고 하면 동양 철학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특히 프랑스 현대 철학으로 가면요, 이런 동양 철학의 변화를 본질로 보는 그런 사상들이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철학계의 주류가 되어가는 그런 변화를 서양의 경우에도 겪고 있긴 합니다. 이 책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맹자가 총 7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편이 다 상하로 되어 있어서 총 14편인데요. 이 7편의 내용 중에서 신 교수님이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현대적 삶을 살아가면서 맹자의 이런 말은 철학적으로 잘 새겨들으면서 한번 성찰해 볼 만해 하는 것을 11개씩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7편에 11개니까 77개의 맹자의 원문을 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77개니까 하루에 한 개씩 보신다고 생각하면 3달 정도 매일 한자를 보면서 공부도 함과 동시에 그 뜻을 통해서 철학적 함의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정말 많을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한자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주 유용한 책 아닐까 싶어요. 자, 이제 책의 내용에 들어가 보죠.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신정근 교수의 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책을 읽을 때는 제가 항상 서로 자기소개를 하라 그랬잖아요. 맹자의 꿈은 우리랑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꿈도 저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저도 맹자의 꿈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책 읽기 할 때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책이 친구가 되는 그런 출발 지점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표지 보고 뒷표지 보고 날개 보고 목차 보고 이 책은 이런 것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쭉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말이죠. 목차가 나오네요. 목차가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그렇지요. 맹자가 7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책도 7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1강은 양해왕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맹자의 제일 앞부분이 양해왕인데 양해왕과의 대화를 담은 그런 편이죠. 목차를 보니까 경쟁, 상생, 비난, 정치, 사랑, 살생, 핑계 등등 이런 게 몇 개? 아까 말씀드렸죠. 11개가 쭉 배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강으로 들어가면 공손추예요. 맹자의 제자죠. 설득과 결별의 공손추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덕정, 의지, 착실, 연대, 경청, 화합, 존중, 성찰 이런 내용들이 2강에는 들어있습니다. 3강을 보면 등문공, 등나라 문공맥이죠. 등문공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한 편이라는 이야기인데 희망과 논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생계, 분업, 위인, 환경, 결단, 심판, 부정, 결백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네요. 4강은 이루라는 편인데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기준과 상황의 이루로 되어 있는데요. 영향, 처지, 자해, 비참, 진실, 권도, 집념, 배려 이런 주제들을 11편 담고 있다는 얘기죠. 5강의 경우에는 만장편은 제목을 보면 난관을 헤치고 시대의 틀을 만드는 영웅의 이야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순 등을 여기서 다루고 있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효도, 인정, 계몽, 공작, 부정, 염치, 부당, 탄핵 이런 주제들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다음 6강 고자네요. 인성과 선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방향, 자발, 열중, 반성, 중심, 협조, 인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7강이 진심편이에요. 하늘을 만나고 역사를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을 취하셨습니다만 참여, 혁신, 협량, 비판, 위민, 내실, 수양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받고 나니까 이 책에 대체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쭉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신정근 교수가 맹자에 들어있는 여러 내용 중에서 총 77개의 주제를 끌고 왔는데 이것을 제목을 보니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책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책이구나. 일단 맹자에 기반하고 있지만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구나. 이렇게 자기소개를 통해서 인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요, 이 책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자 공부도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겁니다.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의 구성이요. 이 77개의 각 편이 같은 구성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앞에 인문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승당, 입실, 여언 이렇게 4가지 얘기를 항상 동일하게 담고 있어요. 인문이라는 거는 일종의 문제제기죠.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승당이라는 건 당으로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이 승당에서는 맹자의 원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나오고 한글 해석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입실, 승당에서 이제 방으로 더 들어가 보는 거죠. 입실에서는 이제 한자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좀 어려운 한자라든지 좀 함의가 있는 그런 한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해, 그러니까 상세한 해설을 담아놨어요. 마지막 여언,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맹자가 답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승당과 입실에서요. 그것을 좀 더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어떤 교훈 찾기 같은 작업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매 부분이 동일하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책을 볼 때 앞에서부터 계속 보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늘은 부정에 대해서 한번 봐야지. 인문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한자가 이거였군. 오케이. 여기 이런 한자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나? 이 점은 내가 나 자신을 성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중간중간 관심이 가는 데를 찾아서 읽으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1강 부분은 양해왕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시대에
내가 승자가 돼볼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양나라 해왕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힘으로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해왕이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국강병인데, 우리 부국강병이 뭐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한 맹자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부국강병을 한다는 것은 그 부국강병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나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고, 나만 부국강병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침략하거나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기만의 이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국 대신 인의를 취하세요. 뭐 이런 입장을 내세우겠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여민동락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양해왕이 우리가 부국강병을 해서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즐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맹자가 예리하게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부국한 것의 부분을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지 전체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씩 나누는 것은 궁극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를 나눠야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민동락의 이야기입니다. 현실 정치라든지 우리가 현상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일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2, 3, 4강의 경우에는 일종의 마음론이랄까? 우리 마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2강은 공손추가 제일 앞에 나오니까요. 맹자의 제자죠. 그 다음에 3강은 등문공, 그러니까 등나라의 문공의 이야기가 제일 앞에 나온다. 그래서 이런 편명이 지어졌고요. 4강은 이루라는 편인데요. 사실 이 이루라는 그 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뭐 눈이 굉장히 좋았다는 어떤 사람을 얘기한대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강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반공배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인의로 선의로 무엇인가를 하면 일은 반만 해도 그 성과는 배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조금 확장 해석하면 우리 삶에서의 자주성, 그리고 그것을 선을 향해서 이타적으로 쓰게 되면 요만큼 한 것이 이렇게 스스로 커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와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아는 측은지심 같은 것이 여기에 나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어 단어입니다만 compassion, 패션, 어떤 열정, 무엇인가를 막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 같은 것이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공감의 세계 같은 것이죠. 이 측은지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답니다. 제가 제일 앞부분에서 소개한 대장부도 여기에 나와요. 이 부분은 책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책에요 118쪽부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득지, 여민유지, 부득지, 독행기도, 부귀불능음, 빈천불능이, 위무불능굴, 차지위, 대장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보면요, 승당 부분에 그 뜻이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뜻을 펼치면 백성과 함께 도를 말미암고,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면 홀로 도를 실행한다. 경제, 사회적 부귀도 빠져들게 할 수 없고, 빈천도 바뀌게 할 수 없고, 정치, 군사적 의무도 굽히게 할 수 없다. 이를 대장부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한자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요, 나름 꽤 매력적인 해석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현대적인 함의를 함께 찾아보는 뭐 그런 신정근 교수의 글이 꽤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2, 3, 4강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대목인데요, 자득봉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을 끝까지 파면, 끝 닿을 때까지 파면 근원에 이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득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저는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강으로 넘어가죠. 5강의 경우에는 만장이라는 편인데요, 이 만장에서는 요순, 우탕, 이 대표적인 전국시대의 인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 조금 재미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훈의 장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요순 임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임금이 부모님에게 얘기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된 이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 조금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6, 7장이 고자하고 진심이에요. 이것은요 저는 맹자의 윤리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개 장에요, 윤리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의 열심, 그러니까 이의, 아주 뜻깊은 거,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그런 뜻이죠. 호선, 고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선을 원하고 내가 선을 말하면 다른 사람도 선을 행하고 선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의 지향, 그러니까 이타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긍정적 바이러스 같은 성격을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타성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힘, 결국은 우리가 이타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맹자의 얘기에서도 아주 절절하게 이타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소개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충실위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끝까지 충실하게 가보는 것, 이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술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움이란 결국은 그의 마음, 그의 예술혼,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것에 끝까지 충실한 것,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아우라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이에요. 저는 이런 맹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신정근 교수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와닿을 수 있구나 하고 감복하면서 이 책을 읽었답니다. 저는 이 책은 좀 구매해서 갖고 계시면서 들고 다니시기를 권해요. 우리의 지적인 풍요로 매일매일의 공부, 이런 것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맹자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맹자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